네, 안녕하세요. 대원고 학생 여러분들.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첫 온라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캠을 이용해서 이제, 방송이 아니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이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선생님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을 했던 이제 개인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제 메스토리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할 사람들은 구독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 채널 이제 이용했었고요. 자,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치고 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을 좀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서 선생님이 좀 이번에는 이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이제 접근하기 편하도록 또 이제 보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좀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수업을 좀 재밌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천천히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실시간 수업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수업하면 수업 잘 참여해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모르는 거 좀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진도가 이제 4단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각자 반마다 조금씩 진도가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5단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각자 반마다 조금 진도가 다른 부분들은 이제 또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5강부터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등식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부등호를 사용하는 이제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거는요, 이제 학생들 잘 알듯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더 크다, 작다, 이런 대소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부등호가 되겠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식이 이제 부등식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는 0이니까 관계되는 이제 해라고 부르죠. x 값을 하나만 찾았다면 이번에는 대소 관계를 뜻하니까요. 뭐 큰 쪽이면 큰 쪽, 작은 쪽이면 작은 쪽, 이런 어떤 범위를 찾는 다가 되겠고요. 그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무난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요 단원 자체가 이제 나중에 수학 실력을 이제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좀 중간고사 때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여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이제 문제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 한번 한번 개념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이고요. 자, 2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등식 풀면서 이제 앞에 거 복습 및 이제 개념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변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등호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은 다 계산할 줄 알겠지. 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자,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or x는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이제 근을 구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2차 우리가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요거를 이제 또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을 y, 오른쪽을 이제 y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게 x축이거든요. x축이니까 자, 이게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바로 요 점의 어떤 좌표? 자, 내가 관심 있는 게 이제 x좌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근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이게 등호가 아니라 이제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똑같이 하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y값. 위쪽에 있는 y값이 뭐예요? 위쪽에 있는 거. 자, 요게 위쪽에 있죠, 더.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y값에 해당되는, 자, 사실은 이 y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린 거고요. 이제 쓴 거고요.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x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x 값들이니까 바로 위쪽에 해당되는 x 부분들. 자, 요 부분이 바로 내가 찾는 이제 근이 되겠다. 이 부등식의 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요, 이 부등식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월, 자, 1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지금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법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음수인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요. 그 넘긴 식을 내가 그냥 이렇게 좌변에 적을게요. 자, 그리고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왼쪽에 있는 이 2차 식을 함수로 생각을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여기 x축이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요 교점이 여기가 4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이게 이제 x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y는 0이니까 x축. 자, 그런데 x축보다 더 작거나 같은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게 x축이죠? 여기보다 더 작은 쪽이 어디예요? 요쪽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 값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x 좌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x값.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자, 여기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고,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그래프만 내가 그릴 줄 알면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죠? 그죠? 엄청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우리가, 자, 선생님 잠깐만 다시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2차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너무 쉬워서 마치 공식화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전단원, 4단원에서 보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서도, 자, 실제로는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화해서 풀어줬듯이요. 여기 2차 부등식도, 자, 선생님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를 해준다. 인수분해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원래는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큰 쪽에 해당되는 x값을 찾아주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크다라고 되어 있죠. 크다.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근. 자, 이거 마이너스 2와 1. 자, 여기에서 작은 거보다는 이거 처음에 잠깐만요. 설명할 때는 그냥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1 되고요. 자, 요쪽에 해당되는 요 x값들이 요게 근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을 적을 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 그리는 작업을 생략하고 여기는 이렇게 지울게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마이너스 2와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1 중에서 요게 작은 거고 요게 큰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1보다 더 작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제 큰 작작. 자, 요거 우리 절대값을 다루는 1차 부등식에서도 말했었죠? 그래서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바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요 부등식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근과 큰 근이 존재하죠. 요거 각각 0으로 만들어준 x값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지금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x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원래 그리고 작은 쪽에 해당되는 x값들이 근입니다.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1과 4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공식화해서 풀어줘도 무방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우리 학생들 뭐 똑똑하니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요.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거든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선생님 강의도 여러 번 듣고 또 이제 다른 뭐 강의들 좋은 거 있으면 또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요. 요즘 뭐 유튜브에도 이런 거 설명하는 이제 선생님들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책도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딱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굉장히 쉽다라는 거 느껴지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좀 여러 번 투자 좀 해주세요. 이제 마치 이제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연습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게임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그냥 처음 하자마자 막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왼쪽에 이제 문제 1번 있죠?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요, 위에 나오는 예제 1번이랑 이제 유형이 똑같아요. 유형 똑같아서 푸는 방법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자, 지금 이제 잠깐 멈추고 이 문제 1번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멈추세요. 네, 좋아요. 문제 한번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인수분해가 일단 되는 꼴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 꼴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자, 원래 한번 원칙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원래 순서예요. 그래프를 자, 그려줘.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큰 쪽. 자, 큰 쪽. 자, 등호도 포함되니까 등호까지 포함해서 큰 쪽에 해당되는, 자, x값. 자, 여기 지금 요게 x값이죠? 요게 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5r. 자,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자, 지금 요 작업 있죠? 요 작업을, 자, 잠시만요. 요 작업을, 여기, 그래프 그리는 작업은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수분해 해주고,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작작.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자, 지금 보면요. 2번 문제는, 자, 2번 여기는 이 문제 말하는 거예요. 자, 2번은 6x 플러스 7이 x제곱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에서의 가장 기본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반대편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 부등호 중심으로 왼쪽을 생각해보면 이게 직선이에요. 자, 오른쪽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2차 함수거든요. 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큰 쪽, 뭐가 큰 쪽? 1차 함수가 큰 쪽에 해당되는 x값들 구하면 되거든요. 그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그려가지고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면 어차피 한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일단 넘어가고요. 자,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자, 이렇게 넘길게요. 항상 이제 계산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쪽으로, 양수 플러스인 쪽으로 이제 넘기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그냥 내가 자변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건 7이죠, 7. 자,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 될 것이고, 인수분해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자, 여기까지 되겠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자, 이거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7이죠. 그죠?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는 지금 다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랑 이제 똑같거든요. 이제 쭉쭉쭉쭉 한번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은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풀자. 자, 바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예요. 자, x-1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1에 접하고 있는 이런 2차 함수 될 것이고요. 자,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쪽에 해당되는, 자, 여기인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0인 부분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이 이제 근이 되니까요. 이건 뭐라고 하면 되나요? 1 빼고는 모든 x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씁시다. 그러면요.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자, 이번엔 밑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역시 마이너스 2에 접하는 이런 상황 될 것인데요. 마이너스 2에 접하는 이런 상황 되는데,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쪽에 해당되는, 또는 x축에 접하는 이런 x값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그 x가 마이너스 2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역시 우리가 문제 2번을 풀기 전에는 이제 학생들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거 푸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요. 자, 못 푸는 학생들은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고, 잠시 멈추고 이제 문제 읽어보고 선생님의 풀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자, 지금 보면요. 요게 지금 자, 문제 2번에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최고차항의 계수 역시 음수니까 이거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항해주면 지금 식 요렇게 바뀌겠죠?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건 뭐예요? 자, 그래프를 이제 머릿속에만 그려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머릿속에요. 자, 머릿속.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지금 등호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당되는 x값 없다. 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좋아요. 2번. 자,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16의 x제곱에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식을 보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지, 완전 제곱식꼴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런 거는요,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바뀌거든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보일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본 사람한테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좌절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조금만 이제 좀 풀어보면 한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풀어보면 이제 바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해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해는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꼴 항상 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자, 이번에는 역시 여기다가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인수분해 같은 건 되지 않고요. 한번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요. 이게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도 지금 뭐의 제곱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빨리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면, 판별식을 여기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판별식 사용해보면, 자, 5, 25, b제곱에 마이너스 4, ac니까 9, 36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수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붕 뜨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인 즉슨 0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0보다 크다. 모든 값이 다 0보다 크니까 그러면 해는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거는요.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지 말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요. 똑같이 봐봐요. 한번. 자,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볼게요.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4분의 1이 여기 공짜로 추가된 것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니까 요게 4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꼴을 바꾸는 과정이고요.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지금 그래프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아래로 블록한 형태 되고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전부 다 0보다 크니까요. 0보다 작은 쪽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의 형태를 보고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그래프를 사실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건 그리지 않고도 판별식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339에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2차식에서는 판별식도 사용 가능하고 또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이제 빨리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역시 문제 3번이고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다 풀었죠?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이제 위에와 같은 형태 될 텐데요. 이제 빠르게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짝수에 대한 판별식을 이용을 합시다. 자,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16, b제곱 16, 마이너스 18. 자, 0보다 작죠? 자,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붕 뜨는 이런 형태 될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은 뭐가 되나요? 모든 실수.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는요. 자,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오른쪽 넘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 3x도 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역시 붕 뜨는 형태 될 거예요.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판별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형태가 되니까 역시 자, 역시 이제 붕 뜨는 x축 위에 붕붕 떠 있는 이런 형태 될 것이고 0보다 작은 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이제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 그래프 보고 그냥 해석하는 것이지 이런 걸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제 4번 되겠고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자, 요번에는 이제 해가 주어지고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 볼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지금 최고차인 개수가 1, 양수니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가 돼야지 X축에 붕 떠있는 형태가 돼야지 모든 실수가 바로 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말은 이제 방정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을 구했을 때 0보다 작은 형태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 안에 자 판별식에 해당되는 값을 적어 볼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4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k제곱이 4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자, 2보다는 작은 이런 값이 바로 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런 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요. 양수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 될 것이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가 없다라는 것은요. 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같아도 안 되고요. 밑에 있어도 안 된다라는 말은 위에 붕붕 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요. 자,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볼게요. 좌변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튀어나올 테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최소값이 되거든요. 요게 최소값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가 자, 최소값이 지금 요 자리가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3k거든요.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등식을 푸는 문제로 바뀔 것이고요. 자, 다 넘겨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k제곱 플러스 3k 되고요. 0보다 작다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는 자, 요게 이제 솔루션 첫 번째고요. 자, 위에다가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는 역시 2차 부등식 방정식에서는 이제 판별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 식에서의 특권이죠. 판별식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판별식 사용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이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자, 지면에서 폭죽을 쏘아 올렸을 때 T초 후 폭죽의 높이가 H, 자, H씩 나와 있고요. 폭죽의 높이가 160m 이상이 되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만족하는 T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이고요. 자, 한쪽으로 다 넘겨. 자, 넘겨서 자, 만족하는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될 것이고요. 자, 이거 숫자 크니까, 아이고야. 자, 숫자 크니까 지금 약분하자. 약분하면 15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4, 8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립 2차 부등식.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이제 보다시피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 2차 부등식인 연립 부등식을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부등식. 자, 예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이고요. 자, 인수분해를 바로 하면서 문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하면서 문제를 적어보고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한번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0과 2. 자, 지금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작작,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자, 이번에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게 AND거든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또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문제, 자, 6번이 되겠고요. 문제 6번. 자, 문제 6번 총 4개의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4개 계산 문제 하나씩 다 풀어보세요. 이제 계산 연습 해보시고요. 자, 이 4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기본서와 그 다음에 그 문제집,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정석이나 개념 원리 같은 기본서 있죠? 그 기본서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랑 해서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자, 뭐 하겠죠, 뭐. 하겠지, 그지?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이제 좀씩 바꾸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이너스 2 여기로 넘깁시다. 넘겨서 이제 정리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서 자, 밑에 거는 자,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자, 자, 이거 자, 여기다가 잠깐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5, 1 이렇게 되니까요. 자,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건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5와 2분의 1. 자, 큰 작작 이렇게 되고요.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근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이제 절대값 포함하고 있어요. 절대값. 자, 지금 절대값 x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 큰 작작.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자, 역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직선상에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자,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3보다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좋아요. 3번. 자, 인수분해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38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마이너스 8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3, 1. 자, 3, 1, 5, 1 마이너스 되면 되니까 3x에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자, 수직선상에 바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일단 위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식은 여기가 5고 마이너스 3분의 1 되니까,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크고요 5보단 작다.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자, 4번.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식은요. 이제 인수분해도 해주면 2x에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2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수직선상에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1, 4. 자, 큰 작작, 큰 작작. 이게 위의 식. 자, 밑에 식은요. 2분의 1보다 역시 작고 2보다는 크고. 그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작고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네, 좋아요. 자, 4개의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계산 연습이니까, 자, 제가 푼 거는 이제 제가 연습을 한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꼭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꼭 계산 연습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겠지 뭐. 할 거예요. 그죠? 자,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실생활 문제예요. 어느 목장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원 위에 울타리를 쳐서, 자, 둘레의 길이가 40m고요. 자, 이거 우리 이제 그 중간고사 범위에도 이런 문제 자주 나왔었다. 그죠? 자, 넓이가 96제곱미터인 이상인 이제 이상으로 바뀐 거네요. 요거 하나밖에 바뀐 게 없죠. 자, 직사각형의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 때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시오. 두께는 무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직사각형의 이렇게 생긴 울타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역시 모르는 거를 미지수 처리를 해줘야 되겠군요. 자, 가로를 x라고 할게요. 세로를 y라고 할게요. y. 자, 이제 미지수를 부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이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둘레의 길이는 이제 자, 가로 2개, 세로 2개 해서 40m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2로 나눠주면 자, 2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96 될 것이고 이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96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96 이상이다. 등호까지 포함하면 되겠고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로의 길이, 즉 이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요 x니까 자, y를 소거하자. 자,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위에다가 넣어줄게요. x 넘어가면 2x 되니까요. 자, x는 10보다는 더 크다라는 조건 나올 것이고요. 자, 이젠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자,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x제곱 풀어주면서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냥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x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우리는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따라서 1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게 바로 가로 길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 2차 연립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새로운 개념은 등장하진 않았죠.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개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요.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 다소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계속 여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요 개념으로 필두로 해서 시작되는 요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벌써 중간고사 보고 수포자의 이제 길로 빠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 멈추고 조금만 더 한번 노력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